그렇게 카페24에서 개인 소호 사무실로 바뀌고 한 5개월 지났나? 제가 형님 뭐 이러니까 아니 내가 왜 네 형님이냐고, 나 여기 대표인데 이러길래 아 사람 잘못 봤구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파주심 사장입니다. 제가 진짜로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꽃샘 추위 때문에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죽겠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이렇게 핫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호 사무실을 또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소호 사무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참고로 3년 정도 소호 사무실에 있었었고요. 소호 사무실이 뭔지, 소호 사무실의 장점이랑 단점, 소호 사무실을 고를 때 주의점, 그리고 소호 사무실에 대한 팁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6년 전에 여성 신발 쇼핑몰을 창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따로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항상 야외 촬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딱 7월 4일날 시작을 했었는데 7월, 8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쨍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촬영하고 또 밤새 또 보정하고 업로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아이템이 운이 좋게 운대가 딱 맞았는지 수익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신발들이 쌓이게 되고 택배를 보낼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상권에 있는 사무실들은 보증금이 1,000만원, 2,000만원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마침 그러니까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카페24가 소호 사무실 체인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침 제가 사는 지역에 카페24 창업센터, 그러니까 소호 사무실이 생기고 오픈 이벤트로 3개월 계약할 때 첫 달 임대료를 7,000원만 내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호 사무실로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호 사무실의 개념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사무실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노래방처럼 들어가자마자 카운터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각 방이 있는 것처럼 소호 사무실도 노래방같이 한 7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쪼개고 쪼개서 한 3, 4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을 사무실로 빌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대차 계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호 사무실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있기는 한데 첫 달 월세 정도만 보증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하려는 방이 25만원이면 첫 달 월세를 깔고, 그러니까 25만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두고 다달이 25만원씩 월세로 내면 되는 그런 방식이고, 퇴실할 때 보증금 개념으로 냈던 25만원은 다시 돌려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페24를 기준으로 카페24 소호 사무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리비랑 보증금이 없다는 겁니다. 따로 전기세나 인터넷 비용 같은 거를 내지를 않는데 에어컨이나 히터를 내 맘대로 껐다 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부분이고, 그냥 내가 계약한 월세만 따닥따닥 내면 됩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큰 공용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카페24는 온라인 쇼핑 쪽에서도 패션 쪽에 독보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촬영 소품, 가죽 의자, 바체어, 식물 소품들, 스트로보나 슈팅 테이블 같은 게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팩스나 프린트 등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따로 팩스나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사무실에는 내가 쓸 컴퓨터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심지어 책상이랑 의자 이런 것도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컴퓨터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를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또 금액이 많이 세이브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 택배비를 아주 저렴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면은 규모가 작은 쇼핑몰들은 택배 회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규모도 적고 나가는 수량도 적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주고 대부분은 수기송장을 갖다 줄 거예요. 제가 손으로 써서 고객한테 발송하는 거. 택배를 수거하러 오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직접 택배사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카페24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계약된 택배사가 있기 때문에 택배비를 엄청나게 싸게 보낼 수 있고, 내가 막 하나 두 개가 나가더라도 소호 사무실에 입점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한 번에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택배사 눈치 볼 거 없이 언제든지 소량이라도 택배를 마음대로 싸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카페24 자체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매주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할 줄 알아서 교육을 잘 안 듣고 세무적인 것만 강사님한테 따로 들었는데, 포토샵, SNS 홍보, 네이버 스토어팜 최적화, 그리고 뭐 사진 찍는 기술이라든지 정말 많은 교육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초급, 중급, 고급으로도 파트가 나뉘고, 이거를 가리키는 강사분들은 실제로 진짜 강사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을 수강료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카페24 소호사무실에 입점을 한 사람들은 선착순에 한하여 공짜로 이 교육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이 교육을 만약에 놓쳤다면 다른 지점에서도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소호사무실 안에 입점을 한 사장님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따로 떨어진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있는 소호사무실의 개념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뭐 또 인사를 하게 되고, 뭐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다가 눈을 마주쳐서 또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연스레 또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택배를 겁나 갑자기 많이 보내. 그 방에 쪼로로 달려가서 노크하고 문을 연 다음에, 사장님 오늘 택배 많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착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적으신 분들이 소호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정보를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판매가 일어났다. 그럼 약간 그런 게 진짜 노하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서로 커갈 수 있는,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 교류가 일어나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무 공간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호사무실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망할 분들은 3개월 안에 망해서 대부분 나가고, 6개월에서 9개월, 뭐 1년 이렇게 버티신 분들은 대부분 성장을 하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 4평 되는 공간에 물건을 더 이상 쌓을 공간도 없고 택배를 쌀 공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 사무 공간이 정말 작게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호사무실들이 대부분 룸 타입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창가가 없는 방, 그리고 두 번째로 창가가 있는 방, 그리고 세 번째로 아예 넓은 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이런 식일 거예요. 창가가 없는 방은 30만원, 창가가 있는 방은 35만원, 그리고 한 3배 정도 되는 넓은 방을 7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아마 측정을 할 겁니다.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넓은 평수의 사무실이 필요한데, 이 소사무실에 7평짜리 공간을 70만원을 내고 사용하기는 약간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돈이면은 개인 사무실로 옮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 짜장면이나 피자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쓰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방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여러 명에서 쓰는 공동 사무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짜장면이나 피자나 뭐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를 조금 내기는 하지만 좁은 거 빼고는 카페24 소호사무실에 대해 뭐 단점이나 불만은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소호사무실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릴게요. 소호사무실 같은 경우는 고도몰이나 카페24 같이 규모가 큰 소호사무실 체인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소호사무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쇼핑몰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쇼핑몰이 패션 쪽이라면 고도몰이나 카페24 같은 소호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도몰이나 카페24 같은 소호사무실은 스튜디오, 각종 무료 교육, 인프라, 택배, 모델 연결, 그리고 사입 삼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인프라가 되게 풍부한데, 개인이 운영하는 소사무실들은 딱히 이런 인프라가 없고 교육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두 번째, 센터장을 잘 만나자인데요. 센터장은 소호사무실을 관리하는 사장을 센터장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총책임자를 원장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카페24 소호사무실이었다가 카페24 소호사무실 센터장이 싱가폴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개인 사장이 인수를 해가지고 카페24 체인을 안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호사무실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존의 카페24 소호사무실의 센터장은 여성 의류 쇼핑몰을 10년 동안 유지를 해오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많이 존경을 하고 배울 점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사진 찍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친해져가지고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주에 있는 입주자들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바뀐 센터장은 서울 쪽에서 조그만하게 소호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딱 봐도 꼰대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물어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인수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카페24에서 이제 개인 소호사무실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택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조차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개념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카페24 소호사무실에 제가 한 3년 정도 입주를 해 있었으니까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 시스템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심지어 택배 송장 세팅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고마웠는지 뭐 밥도 사주고 형님이라 부르라고 하기까지 하고 뭐 그래서 뭐 알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카페24에서 개인 소호사무실로 바뀌고 한 5개월 지났나? 제가 형님 뭐 이러니까, 아니 내가 왜 네 형님이냐고, 나 여기 대표인데, 이러길래 사람 잘못 봤구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에 제한을 두거나 엄청나게 더운 날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풍기를 쓰래. 그리고 또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히터도 그냥 꺼버려. 그럼 입주자들은 덜덜덜 떨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막 열중해서 낮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하더니 방에 들어와. 그러더니 막 말을 걸어.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와서 말을 거는 거야. 자기는 뭐 외국에서 무슨 유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 뭐 어떤 기업에 있었니, 뭐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뭐 한국의 대기업 어디에 있었니, 높은 고위직에 있었니, 뭐 이런 뻘소리를 해. 그리고 사사건건 입주자들한테 간섭하고, 뭐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뭐 이래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입주자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혼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소호사무실에 입점을 해 있는 입주자들은 각 회사의 대표인데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줄 알아. 좀 친해지면 직원 부리듯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기분이 진짜 나빴었어요. 평소에는 반말 찍찍하다가 지 뭐 필요할 때는 갑자기 존댓말 쓰고 막 약간 이런 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카페24 소호사무실 때는 24시간 에어컨이랑 히터 사용이 자유로웠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수를 하고 개인 소호사무실로 바뀌니까 더울 때 에어컨 꺼버리고 추울 때 히터 꺼버리고 선풍기 쓰라 그러고, 정말로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야근이라도 하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됐고, 겨울에는 밤새 벌벌 떨면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실제로 제 유튜브 리뷰를 보시면 쬐끄만 미니랄로 2개를 동시에 리뷰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을 왜 샀냐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밤에 히터를 안 켜주는 거야.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밤을 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얼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미니 히터라도 2개를 사가지고 발가락이라도 따뜻하려고 그거를 이제 틀어놨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에어컨이랑 히터로 클레임을 너무 거니까 에어컨 리모컨을 그냥 숨겨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카페24 소호사무실에서 개인 소호사무실로 바뀌었을 때 이 대표랑 엄청나게 싸우고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저 역시도 싸우고 나가게 됐고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진짜 소호사무실은 센터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센터장을 잘 만나자 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면 웬만하면 카페24나 고도몰 같은 규모가 있는 소호사무실에 입주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오래된 곳을 피하자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뭐 사무실도 더럽고 막 스튜디오도 더럽고 인테리어만 봐도 알잖아요. 이런 거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인테리어가 좋고 깔끔한 곳으로 가셔야 일도 잘 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소호 사무실은 장기적으로 있을 곳이라기보다는 잠깐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그리고 과정들을 살짝 엿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고 돈이 많이 벌렸을 때 개인 사무실로 넘어가기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패션 쪽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래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데서 돈을 쓰지 마시고 가장 싼 방을 고르시고 거기서 크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창가 자리나 넓은 방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물론 가서 보면은 욕심은 납니다. 막 창가 자리나 넓은 방을 보면 바깥도 보이고 막 해도 쨍쨍하게 들어오고 막 뭔가 막 이뻐 보이고 막 환기도 되고 이러니까 소호 사무실 매니저가 넓은 방이나 창가 자리 방을 보여주면은 에이 그냥 좋은 데 쓰자 하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창가 자리를 쓰게 되면 여름에 햇빛 때문에 에어컨을 켜놔도 덥고 겨울에는 또 통유리라 보온이 잘 안 돼가지고 히터를 켜놔도 막 발이 시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싼 방, 그러니까 창가가 없는 내측방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천장에 내부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에어컨이랑 히터도 잘 나오고 여름에는 항상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 겨울에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되니까 소호 사무실에서는 사치를 부리지 말고 가장 싼 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럼 프로모션. 카페24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입주를 할 때 3달을 계약을 하면 첫 달은 7,000원만 내면 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달은 7,000원만 딱 내는 거죠. 각 지역에 카페24 소호 사무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프로모션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가 핫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딱 맞는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곳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참 말이 많았죠? 하다가 막 열도 내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괜찮은 쇼핑몰 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